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의 사명은 영문으로 이엔드림인데 영어로 접두사 이엔은 무엇이 되게 하다. 드림은 바라는 일을 꿈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꿈꾸고 바라왔던 일을 저희의 설계를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명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고 그동안 꿈꿔왔던 것을 현실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의 첫 단계는 건축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저희에게 설계를 의뢰하시는 고객들을 대하는 저희로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객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같이 꿈꾸고 그 꿈을 고객과 같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설계는 건축가의 의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축가의 자기 만족이 아닌 건축주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건축주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축주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 안에서 건축주가 행복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건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축사 사무소를 제가 개설한 이래로 국내외에서 약 50여 건의 화장품 CGMP 및 유수의 제약사 GMP, 그리고 식품 해썹 공장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OLED 생산 연구시설, 자동차 배터리 부품 동력장치 생산시설, 이렇게 여러 산업 분야의 플랜트 설계를 저희가 실적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각종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저희가 건축설계 실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CGMP, GMP, 해썹 플랜트 분야, 쉽게 말하면 클린룸 플랜트죠. 이 분야는 일반 산업시설하고는 다르게 전문성을 요하는 설계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사 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엔드림 건축은 다양한 현장의 설계, 감리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 유수의 CGMP, GMP, 해썹 공장 설계를 수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분야의 설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건축물이라고 하면 생산을 위한 효율성 위주의 평면과 획일화된 외관만을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공장은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외관만 봐서는 공장인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된 디자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 설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평상시에 좋은 건축물, 그리고 예술작품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공간을 느껴보는 게 영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프로젝트를 의뢰받게 되면 건축주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우선 건축주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특성에 맞게 공간이나 디자인을 구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주가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나 주력 제품의 이미지를 공간이나 디자인으로 표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꿈꿔왔던 건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최대한 경청을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 용도별로 다른데요. 공장 건축물은 아무래도 물동선, 인동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생산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빌딩 등 일반 건축물은 방문객이 처음 들어서는 로비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은 가족과 손님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거실이기 때문에 이 거실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종교시설은 아무래도 예배든 미사든 어떤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성전을 프로젝트 기획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건축주에 따라서 유달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공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축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고르기는 참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런지 아마 그래도 근래에 수행한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근래, 그러니까 2024년 10월이죠. 10월에 준공한 한국 미스도요 사옥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요. 이 일본의 본사를 둔 미스도요는 뭐 역사가 90년 된 정밀 측정기기 제조사이고 이 회사의 한국 법인인 한국 미스도요는 1994년에 창립해서 2024년을 그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이 30주년을 기념해서 사옥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뭐 규모가 아주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한국 미스도요로서는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건축물이었고 이 중요한 건축물을 저희가 설계를 맡게 된 것은 뭐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공사와 설계사를 동시에 선정하는 턴키 방식이었는데요. 지명 설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 공모는 시공사와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시공사는 공사 수행 방법, 공정, 시공비 등을 제안하고 설계사인 저희는 설계안을 제안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시공비가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안과 디자인 등 설계 완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타사를 제치고 저희가 설계 및 시공을 수주하게 되었죠. 또한 설계 단계에서도 그 발주처와의 수많은 설계 회의를 통해서 일본 기업 특유의 그 꼼꼼하고도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켜 설계를 완성시켰습니다. 또 그 미스도요, 한국 미스도요의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30주년 기념식을 기간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시공하고 공기도 상당히 촉박했거든요. 하지만 그 촉박한 공기 내에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서 완성도 높은 건물을 준공할 수 있었는데요. 준공 후 건축주 만족도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근래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그 행천동 도성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도성가옥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제 한양 도성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된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층수에 대한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하는 데 제약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시였죠? 아, 대전이었구나. 대전에 문화재청 가서 문화재 심의도 좀 받고 구옥 근처에 같이 구옥에 이제 묻혀 있다 보니까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대지 조사를 했을 때 주변에 그 경관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면에는 남산이 보였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청와대 그리고 경복궁이 보이고 또 후면에는 인왕산과 북한산이 보이는 북악산이 보이는 그런 아주 멋진 전경을 가진 대지였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3층짜리 주거와 1층짜리 상가를 한 상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대지에 어떻게 보면 한양 도성과 어우러진 그 건축물을 설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설계가 잘 끝나고 시공까지 잘 완료가 돼서 건축주는 상당히 만족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특화된 CGMP, GMP, 해석 공장 및 물류창고, 발전시설, 사업 등의 각 설계 분야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일단의 목표지만 더 나아가서 이 분야를 한 번에 접목시킨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장 건축물은 점점 더 과거의 기계식 공장이 아닌 설계 및 개발, 제조 및 유통 등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개념의 미래 첨단 공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전력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인력 수급 특성상 기업 및 공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전력 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서 공장이 들어서는데 큰 제약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수많은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공장, 물류창고, 발전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스마트 팩토리 단지를 한번 설계해 보는 것이 향후 저의 목표입니다. 건축사, 또는 건축가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멋지고 보기 좋기만 한 직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학생 땐 건축가가 되면 작품이 될 만한 멋진 건축물을 설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제가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건축주라는 존재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술하듯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주로서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고, 그러한 중요한 일의 첫 단추를 채워주는 게 건축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건축주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표기된 도면 하나가 잘못된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건축주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학생들도 건축 설계를 자기 작품을 한다는 생각, 마치 예술 작품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설계 업무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알고 실무를 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